그리고 요 R 곱하기 C를 또 구해주면 이게 오늘 이제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R 곱하기 C. 이렇게 R 곱하기 C. R의 단위는 옴이죠.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옴이 되고 축전기 전기 용량의 단위는 F, 페럿입니다. 페럿. 옴하고 페럿을 곱하면 이게 뭐가 나오게요? 이게 초예요, 초. 시간. 네. 그래서 R하고 C를 여기 뭐 숫자가 있겠지. 숫자 두 개를 곱한 그 값이 바로 몇 초가 되는 거예요. 몇 초. 그리고 그 값을 시간 상수 또는 시상수라고 합니다. 시상수. 나중에 이제 교재에 있을 테니까 써지지가 않아. RC회로는 R 곱하기 C를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곱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니죠. RC 곱하는 건. 그러면 이 왼쪽에 회로를 한번 보세요. 왼쪽. 여기는 그 충전 그랬는데 아직 이제 충전 단계를 먼저 공부하는데 배터리가 있고 축전기를 연결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로에는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완전히 이제 저항이 0인 회로가 아닌 이상 0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실제 저항을 달아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저항값을. 그 저항값이 이 저항 R이에요. R. 이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이 스위치를 이렇게 A에 연결하면 그때는 전류가 흐르겠지.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된 금속판에 쭉 금속판 왼쪽 금속판이네요. 여기에 이제 양전하가 이렇게 충전이 되고 배터리의 음의 단자에 연결된 금속판에는 전자가 충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충전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전하가 계속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하가 들어가는 중간에는 전류가 흐르겠지. 이 방향으로. 전하가 왼쪽에 플러스가 쌓여야 되니까 전하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전류를 소문자 I라고 하자. 그런데 이 축전기의 전압이 축전기 양단의 전압 VC라고 합시다. VC가 배터리의 전압하고 같아지면 더 이상 전하가 충전되지 않겠죠. VC가 배터리의 전압 E하고 같아지면 충전이 끝납니다. 그럼 전하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돼요. 어쨌거나 이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을 소문자 Q, 변수죠, 변수. Q가 점점 증가하는 거지. 처음에 축전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Q는 처음 값이 0에서 시작하겠죠, 0. 말 그대로 비어 있었으니까, 그치? 네. 전하가 점점 여기에 충전이 되면 전하가 상승하겠죠? 점점 값이 커지겠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전압이 2가 되면 전하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꽉 찼으니까요. 꽉 찼을 때의 전하량을 대문자 Q라고 하자. 대문자 Q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문자 Q는 변수고 그 시작이 0에서 시작해서 Q가 되면 딱 멈출 텐데 이 Q는 얼마겠어요? Q는 CV죠 항상. 소문자 Q는 전기 용량 곱하기 소문자 V. 이 소문자 V가 이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 소문자 V예요. 그런데 Q는 0에서부터 대문자 Q가 될 때 멈추니까 그리고 V는 대문자 2가 될 때 멈추는 거죠. Q는 CV, C2가 되겠지. C2.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전하가 꽉 찼을 때 들어가는 전하량이 C2예요. C2. Q는 CV 공식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때 그러면 전하가 충전되는 동안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지? 전하가 계속 전하를 넣어줘야 되니까 전류가 흐르겠지? 그 흐르는 전류는 처음에 값이 어떻겠어요? 처음 값이 잘 흐르겠죠? 축전기가 비어 있어요? 그럼 전하가 얼마든지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어 있으니까 잘 들어가는데 일단 전하량이 증가하면 전압이
요 V가 증가하겠지. 요 V가. 그렇죠. 그래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전류는 점점 줄어들겠지. 압력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압력이 점점 증가할 테니까 흐르는 전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하가 이제 빼곡히 다 차면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전류는 처음에 잘 흘러요. 그죠? 처음에 흐르는 전류가 대문자 I. 대문자 I. 나중에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변하겠네요. 그죠? 예. 이때 대문자 I는 이 축전기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에 흐르는 경우는 그냥 축전기를 도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도선. 연결이 된 도선으로.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R분의 2겠죠. 그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여기가 그냥 도선일 때처럼 하고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 전류인데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바뀌어요. 자, 이때의 모양이 그럼 함수식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그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14번식, 15번식. 이걸 일단 외워야 돼요. 이거를 교재에서는 친절하게 미분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온다 돼 있지만 이거 뭐 매번 풀 거야 이거를? 푸는데 10분이 뭐 이렇게 걸리는데요. 외워야죠. 그죠? 시험 문제는 확실히 나올 텐데, 확실히라고 장담은 못 하는데 거의 한 90% 나올 텐데, 외워서 바로 답을 풀어야겠지. 그때 외우는 방법. Q는 CV. 아까 얘기했죠. 여기 들어오는 요 전하량. 여기 전하량이죠. 요 전하량이 Q예요, Q. 교재는 max라고 했는데 뭐 그냥 Q라고 씁시다. 대문자 Q. 아까 얘기했죠. 전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문자 Q에서 딱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끝나는 나중, 그러니까 나중. 뭐 최종량이라고 합니다. 최종. 그냥 종이라고 합시다. 종. 종 그럼 이상하나? 나중.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을 때 나중에 Q로 멈추는 거고, 그 Q는 CV잖아요. CV. 자, 이걸 굳이 풀어서 쓸 때는 이렇게 CE라고 쓰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거죠. 이거. 외우세요. 1-2의 익스포넨셜, 그죠? 2의 RC분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1-2의 RC분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이거를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요 부분은 지수함수의 음이잖아요. 음의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처음에 어떤 값에서부터, 물론 1이겠죠. 1. 그죠? t가 0일 때는 이거는 1이죠. 2의 0승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게 이런 함수예요. 빨간색. 그런데 요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겠지.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x축의 대칭이 돼서 뒤집어지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런데 여기에 1을 더한 거죠. 그러면 여기 1만큼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1만큼 다 올라갈 거 아니야. 자, 쭉쭉쭉쭉 1만큼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 모양. Q를 곱하기 Q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죠. 0에서부터 Q까지. 0에서부터 Q까지 증가하는 거다. Q 값을 구하라 그러면 CV, 그죠? CE 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 증가할 때 이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이렇게 가면 이게 딱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영원히 계속되겠죠. 근접해 갔지. 이게 바로 1 마이너스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이때 들어가는 게 RC분의 T제곱, RC분의 T승.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거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Q.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우세요. 그래프 모양도 외우고 수식도 외우고 외워야 돼.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런데 변수가 t잖아요. 지금 시간에 따른 전하량이니까 요 변수 요 t가 변수예요. 얘가 그죠? 얘가 갑자기 화살표가 나왔어. 근데 이 시간이 t가 rc가 될 때 rc 시간이 rc가 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의 아주 이게 짜증스러워요.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이게 자연상수라고 그러잖아, 그죠? 2분의 1. 근데 2는 약 2.713 이 정도 되잖아. 2.713분의 1 하면 0.36이에요. 0.36. 그럼 1에서 0.36을 빼면 0.37?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0.37 하면 0.63이 나와요. 이게 근사적으로 0.663 이 정도 이런 값이 나와요. 0.632. 잘 안 써진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예. 즉 시간이 rc라는 시간이 되면 최종 전하량의 0.632 63.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똑같이 이게 최종값이 c인데 그거의 63.2%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rc예요. 그 rc를 기호 타우라고 한 거예요. 타우. 이걸 시간상수라고 합니다. 시간상수 또는 시상수. 시간상수 줄여서 시상수. 시상수가 되면 처음부터 시상수라는 시간이 딱 되면 최종값의 63%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그리고 여기를 시작으로 다시 타우라는 시간이 또 지나면 똑같은 시간만큼 지나면 또 최종값 이만큼이 최종값이죠. 여기를 시작으로 하면 최종값에 다시 63.2%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작으로 해서 또 rc만큼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이만큼 그 차이죠. 이 차이에 또 63.2%로 충전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점근하는 거지. C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전하가 쌓이면 전류는 증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전류는 처음에 비어 있으니까 잘 들어가다가 점점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니까 흐르다가 말겠죠. 이때는 Q를 미분한 게 I잖아요. Q를 미분한 게 I입니다. I는 dQ dt지. I는 dQ dt니까 이걸 미분해 주면 돼요. 그냥 식을 미분하면 이 앞에 있는 이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얘는 그냥 죽죠. 없어지죠. 뒤에 있는 항만 이 항만 해주면 되겠죠. C2 곱하기 여기 RC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RC분의 1 나와서 C는 약분이 되고 여기 RC분의 1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C는 약분돼서 R분의 2만 남겠지. 이제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전류는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 지수함수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모양은. 그렇죠? 이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건데 이걸 이제 처음 전류라고 하면 되겠죠. 처음 전류. I는 R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R분의 전압. 그래서 처음 전류로부터 감소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양 형태가 2에 여기 이제 I0, 여기 처음 전류가 되고 여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RC분의 T 이렇게 나오게 돼요. 타우분의 T라고 해도 됩니다. 타우분의 T. 그러니까 처음 0일 때는 그냥 이게 1이죠. 1. 이게 이 앞에 붙은 얘가 초기 전류라는 얘기예요. 초기 전류에서부터 점점 지수적으로 감소, 마이너스 제곱식이니까 감소되는 형태가 되고 이 시간이 역시 이것도 이제 시간 상수 RC가 되면 RC분의 RC니까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2분의 1. 초기 전류의 2분의 1. 이게 0.37이 돼요. 이게 근사적으로 0.37.
2.7분의 1이 0.3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전류의 37%까지 감소해요. 흐르는 전류가. 그리고 이 시간에서 다시 또 똑같은 타워만큼의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이 값을 시작으로 요거에 또 37%만큼만 남게 되는 거지. 그만큼으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요 RC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2분의 1을 만들 수 있는 숫자, 그렇죠? 2분의 1을 만들 수 있는 그 T, 이게 이제 RC니까요. 자, 그리고 RC를 곱하면 이게 이제 시간이 되는 과정을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고 축전기 전기 용량은 Q는 CV 돼서 C는 V분의 Q가 되니까 이 V가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Q는 IT잖아요. 원래 IT. 그럼 이 I하고 약분이 돼서 T가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 차원이 시간이다. 타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단위로는 초를 쓰면 되겠죠. 자, 방전하는 과정은 앞에 과정으로 다시 가보면 쭉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방전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거 충전이죠. 충전. 배터리가 축전기에 연결됐잖아. 그죠? 배터리가 연결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충전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완전히 충전이 되고 배터리가 아니라 이 스위치를 B로 이렇게 전환해요. 스위치를 B 쪽으로 A에서 떨어뜨려 놓고 B로 움직이면 그럼 말 그대로 이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회로에는 이 그림 배터리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회로는 R하고 C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가 됩니다. 그런데 충전할 때는 전화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전류가 이 방향이잖아. 꽉 차 있는 전화가 이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왼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말 그대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류를 보게 되면 마치 이게 배터리 역할을 하게 돼요. 그죠? 들어가 있는 전화가 밖으로 전화를 밀어주는 거잖아. 얘가 밀어주는 거죠. 그죠? 예.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근데 얘는 배터리가 끝없이 전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0이 되면 끝나요. 이거는. 여기 있는 플러스가 다 나와서 왼쪽으로 가서 중성이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꽉 차 있으니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전화가 잘 나와요. 전류가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이제 전화가 다 빠져나오면 더 이상 흐를 게 없겠지. 그럼 전류는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모양은 충전할 때 모양하고 똑같은데 흐르는 방향만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충전할 때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 이제 수학적인 과정인데요. 이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키르요프의 전압 고리 법칙을 여기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점에서 시작해서 배터리만큼 전위가 상승하죠. 그게 2예요. 2. 이만큼 높아졌다가 여기 전하가 양에서 음으로 이제 축전기를 지나가면 여긴 전위가 높고 여긴 전위가 낮을 테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축전기의 전위차 V가 C분의 Q죠. C분의 Q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흐르는 전류가 I가 될 때 저항을 흐르는 전류 IR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원래 위치까지 다시 돌아오면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 규칙을 적용해서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계 I하고 Q 사이에 관계가 있죠. Q는 IT 또는 I는 dQ/dt입니다. I는 dQ/dt. I는 dQ/dt를 여기 넣어서 식을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는 dQ/dt 넣으면 이걸 바꿔주면 되겠지? 2 마이너스 C분의 Q는 똑같이 쓰면 되고 C분의 Q 마이너스 I가 dQ/dt. R을 먼저 쓰고 dQ/dt 해도 되겠죠. dQ/dt. d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양변에 C를 곱합니다. 양변에 오른쪽은 다 0이니까 곱해봐야 그냥 그대로겠죠. 그래서 C를 곱하면 C 2 마이너스 Q
Q 마이너스 RC, 그죠? C를 곱했으니까 여기 RC가 나온 거야, 그죠? RC DQ DT. 빨리 하면 이거 못 따라와. 도대체 이런 구석기 컴퓨터가 있겠는지 참. 이렇게 돼. 이거 0이 되겠죠?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놓고 DQ, DT하고 Q를 묶어주면, 그리고 C하고 Q를 같이 묶어서 양변을 다시 Q-C로 양변을 나눠주세요. 이항에서. 그러면 Q-C2로 양변을 나눴으니까, 그리고 DT를 곱해줘.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RC는 RC 곱하기 DT, 그렇죠? 마이너스 뭐야 이거? 손으로 쓰겠습니다. 손으로. 내가 손을 다쳐서 마우스를 잡기도 힘들고 마우스 자체가 지금 안 따라와 주는데 이게 C2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C 마이너스 Q는 R Q-C는 마이너스 RC 곱하기 DT 이렇게 되겠죠. RC가 되겠죠. RC 맞나? RC 곱하기 DQ DT가 돼서 이거를 양변으로 나눠주고 양변에 DT를 곱해요. 또 RC로도 나눠주고 그러면 Q-C2분의 DQ는 RC DT가 되겠죠? 마이너스 RC 뭔가 좀 이상하다. 맞는 거예요? I는 DQ DT고 양변에 C를 곱해서 C 마이너스 Q 마이너스 RC DQ DT. 잘 나왔죠? 네. 나왔어요. Q 마이너스 C RC분의 RC분의 무슨 착각을 하고 있지? 저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RC분의 DT죠? RC분의 DT. 그죠? RC분의 DT가 되겠지. 이게 맞아요?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멀리서 봐요. 그럼 옆에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맞죠? 좀 확인해야지. 그치? 예, 맞죠? 요 식이 나오죠, 요시. 예.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니까.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 DT하고 DQ, 왼쪽은 Q에 대한 정리고 오른쪽은 변수가 Q고 오른쪽은 변수가 T잖아요. 왼쪽은 Q에 대한 변수, 오른쪽은 이제 T에 대한 수식이 되죠. 그래서 변수 분리가 된 거지, 변수 분리. 미분 방정식 풀 때 변수 분리 방법에 의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양변을 인테그랄 해주면 되잖아, 인테그랄.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 미분 방정식은 적분해서 푸는 거고, 적분 방정식은 미분해서 풀면 되죠. 이게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더니 이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풀었더니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가. 근데 매번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너무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 그냥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예요. 자, 방전할 때는 충전하는 경우랑 동일한데 이 배터리가 빠졌잖아요. 이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그죠? 이 회로에서는 배터리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앞에 있는 식에서 그냥 이거 0 넣어주면 되지, 이거, 그죠? 입실론 0 넣어주면 2를 0 넣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방전하는 경우는 더 쉬워집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이 식에 집어넣어서 i가 dq dt죠. 그럼 변수 분리가 이제 상수항 없이 금방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q가 처음 q로부터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자, 처음에 들어있는 전하가 qi가 되는데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감소한다. 방전하는 거니까, 그죠? 처음 들어있던 양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고,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미분했을 때의 모양은 충전하는 경우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예. 처음 전류에서부터 줄어드는데 방향이 반대죠. 들어가고 나오는 거니까, 그죠? 들어가고 나오면 방향이 반대가 돼서,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렇게 그냥 그림 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교재에 있는 그림 가지고 12V 5 마이크로페럿 80만 옴의 저항이 RC 회로를 만들고 있을 때 충전하는, 충전이죠, 충전. A의 위치로 두면 충전입니다. 그죠? 앞에 그림에서. 그때 Q는 CV, 그죠? 최대 전하량이죠. 최종 전하량 또는 최대 전하량, 이렇게 하면 됩니다. C 곱하기 2잖아, CV. 그럼 이 마이크로가 있어서 이게 60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또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처음 전류죠. 이게 처음 전류. I는 R분의 축전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축전기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전류를 구하면 이게 처음 전류가 되고 이 값으로부터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거지. 요거. 그래서 RC를 구했더니 얼마예요? R이 80만, C는 5마이크로 곱하면 4죠, 4. 4초가 되는 거예요, 4초. 시간 상수가 4초가 됩니다. 전류는 RC분의 T, 그렇죠?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 이런 형태로 이제 전류가 함수식을 구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RC 회로에서의 축전기 방전, 이번에는 이제 방전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가 저항 R을 통해서 방전한다고 생각하자. 그냥 RC죠, RC 회로. 실제 연결된 것도 R하고 C만 연결이 된 거죠. 축전기 전하량이 처음 값의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랬습니다. 그럼 전하량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전하량 함수는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Q는 처음 전하량 QI에서부터, 그냥 Q라고 합시다.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 항상 이 값을 기억하세요. 이 함수 RC분의 T의 형태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앞에 문제에서는 충전이었는데 RC가 4였고 지금은 문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RC라고 둬야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전하량인데 이게 처음이죠. 처음 값에 4분의 1이 됐으니까 4분의 Q라고 두면 되겠네요. 그죠? 4분의 Q. 요 식에서 이게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게 4분의 1. 예. 구해주면 되겠죠. 이게 4분의 1이니까 이건 뭐 여러분 이제 로그 지수 알아야겠지. 이때는 로그 지수. 양변에 로그 ln을 취하면 되죠. ln 취하면 요거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RC분의 T는 ln 4분의 1은 4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ln 4가 되죠. 이렇게. T는 RC ln 4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축전기가 방전됨에 따라서 축전기에 저장된 당연히 에너지도 줄어들겠죠. 이 축전기의 에너지는 2C분의 Q의 제곱이잖아요. 2C분의 Q의 제곱인데 이 에너지가 Q가 변수니까 Q를 요 식으로 넣어서 제곱해 주는 거죠. Q의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2T가 되죠. RC분의 T가 아니라 RC분의 마이너스 2T. 에너지는 이제 제곱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처음 에너지의 4분의 1. 이게 처음 에너지입니다. 이게 처음 에너지, 그렇죠? 이만큼이 처음 에너지죠. 여기 앞에 지수함수 앞에 붙는 게 처음 값이니까 처음 값에 즉 2C분의
여기 있네. 투시분의 qi 제곱이 처음 값인데 요거에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런 얘기죠. 에너지 오른쪽에 에너지식이죠. 위에 있는 식. 처음 값에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했더니 이번에는 2분의 RC ln4가 나옵니다. RC ln4. 0.693 RC. 이게 ln4 계산해서 2분의 1 해주면 0.693 나오죠. 이런 값이 나오게 돼요. 자, 2분의 1이 에너지가 아니라 전하량이 이번에는 절반이 되는 시간. 그럼 아까는 앞에 문제는 4분의 1이었는데 위에 문제에서 그렇죠? 이번에는 처음 전하량의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의 시간을 구했더니 0.693 타우가 나옵니다. 0.693 RC가 나오는 거죠. RC. 이렇게 이 식에서 이걸 반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했죠. 처음 가지고 있던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나중에 이제 핵 붕괴할 때도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핵 붕괴는 이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감기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어떻게 돼요? t 2분의 1은 2분의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되죠. l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2는 RC분의 T입니다. 그죠? RC분의 T의 2분의 1. 그래서 RC ln2죠. 그리고 RC 곱하기 ln2. ln2가 0.693입니다. 그죠? ln2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되고, 교재에서 아까 연습 문제 봤던 이 문제 있었죠, 이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게 이제 교재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겠습니다. 그림하고 살짝 연관을 지어서 봅시다. 여기 보시면 RC 회로에서 충전할 때 그 사용하는 R이 뭐냐면 충전할 때 R은 배터리를 이렇게 단락을 시키세요. 이걸 단락이라고 하죠. 그냥 전선으로 연결하는 걸 단락이라고 합니다. 단락. 이걸 그냥 이어버리는 거야. 이걸 딱 이어놓고 축전기에서 바라봅니다. 축전기에서 바라보는 거야. 얘가 어디 갔어? 바라봐야 되는데. 이 축전기에서 바라보면 저항이 R이 하나 연결되어 있죠? 그죠? 회로가 이렇게 하나의 선이잖아. 하나의 선. C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선을 지나는 저항, 이 전체의 저항이죠. C 바깥에 있는 전체 저항을 구하면 된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배터리를 전선으로 바꿔놓고 단락시키고 그 R을 써서 RC를 구하는 겁니다. 시간상수 RC. 여기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여기에 적용시키면 무슨 얘기 어떻게 한다고요? 배터리를 선으로 그냥 연결하라고요. 그죠? 그래 놓고 축전기에서 보는 저항을 구해보라고요. 그럼 저항이 얼마겠어요? 축전기에서 보는 저항은? 축전기 양단을 전극으로 하는 저항은 R3 더하기 R1R2 병렬이 된 거죠. 그죠? R3는 그 직선상에 있잖아요. 그 선상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진 병렬이죠. R1과 R2를 하나로 보는 병렬 저항을 구한 다음에 다시 C로 오겠지. 그러면 C에서 보는 저항은 R3 더하기 R1, R2 병렬 저항.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를 그림판에 가서 그림판이 되나? 여기다 놓고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그냥 연결하라고요. 이렇게 선을. 그럼 C에서 보면 R3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 R3 저항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거 전체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주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가 돼요? 합분의 곱 병렬이니까 R1 더하기 R2분의 왜 또 이렇게 가늘어? R1 더하기 R2분의 R1, R2가 되겠죠? R1, R2 예. 병렬 연결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R3랑 연결된 거죠. R3랑 이게 C에서 보는 저항이고 요거 곱하기 C를 해야 RC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상수라고요. 충전할 때의 시상수 타우. 복잡하죠? 네. 자, 방전할 때는 어떻게 되면 방전할 때 보세요. 방전할 때는 똑같아요. 방전할 때는 어떤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지 C에서 보는 거야. C에서 보니까 쭉 요 R이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그냥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C에서 보는 전원이 연결된 회로는 당연히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거 없는 거고 C에서 보는 저항을 그냥 구해주면 된다고. 그럼 다시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서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전이 되는 거지. 아이고.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축전기에. 스위치를 열으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열으면 지금처럼 어떤 회로만 있어요? 이 회로만 있는 거지? 이 회로만. 그럼 C에서 보는 저항은 뭐가 있어요? R3와 R2가 있는 거지. 그럼 방전할 때는 시상수가 R2 더하기 R3 이게 R이 되는 겁니다. RC 이게 방전하는 경우에 시상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교재 없으니까 하시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구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닫는 순간 충전하는 순간 이런 얘기고 그럼 충전하는 순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해? 이거는 충전하는 순간에는 이게 선으로 그냥 연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축전기를 그렇죠? 충전하는 순간에 비어 있는 거니까 저항 없이 여기를 그냥 쭉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충전할 때 연결해 놓으면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르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항해 놓으니까 그 전류가 처음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 전류 처음 전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가 충전할 때의 전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R을 아까 되게 복잡하게 구한 R3하고 R1 할 때 병렬의 직렬, 그죠? 그 R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고. 너무 자세히 하면 또 그냥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라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 S가 긴 시간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려 있으면 배터리가 연결된 거지. 축전기에 그죠? 그리고 축전기에서 보면 R1 더하기 R2가 연결한 거죠. R1 더하기 R2. 축전기에서 보는 저항은. 그러면 그때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R1 더하기 R2C가 되는 겁니다. 시간 상수가 그죠? 자, 그게 긴 시간 열려 있으면 긴 오랜 시간 동안 충전이 되겠죠. 충전이 돼서 충전됐을 때 전압은 이 배터리의 전압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전압은 배터리의 전압과 같아집니다. 그랬다 스위치를 다시 연결하면 어떻게 돼? 스위치를 연결하면 다시 복잡하네요. 자, 지금 충전이 됐어요. 전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전화가 들어가 있겠지. 여기 양전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아래쪽은 음전화가. 이때 전압 V는
2예요. 2. 그렇죠? 충전이 완료됐을 때 2가 됩니다. 근데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그러면 이게 다 하나의 도체죠. 이만큼이 다 하나의 도체. 그렇지? 이게 하나의 점이라고 그냥 점. 하나의 점. 그럼 회로는 이런 회로가 되는 겁니다. 특이한 회로가 되죠. 특이한 회로, 그렇죠? 여기 하나의 점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하나의 점이라고. 굳이 사각형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 놓으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E하고 R1의 저항이 이렇게 회로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또 회로가 있는데 요 아래 요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회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전하는 어디로 가겠어요? 나오는 전하는 여기서만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이 안 된 회로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요? 여기서 나가는 전류는 어디로 가야겠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와야겠지. 그렇죠? 나가는 전류하고 들어오는 전류 똑같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의 외부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였겠죠. 들어온 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즉, 이 회로와 이 회로는 완전히 동떨어진 회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한 점에 있는 거지 사실 동떨어져 있는 회로죠. 그러니까 방전할 때의 저항은 이 R2만 있는 겁니다. R2하고 C. 그렇죠? 이렇게. 방전할 때의 시상수는 방전의 경우에는 R2C가 되는 거고 충전할 때의 시상수는 R1, R2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R1 더하기 R2 더하기 C. 그래서 회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온 문제가 그냥 대충 RC만 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13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충전할 때 충전되겠죠. 지금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충전할 때 어떻게? R은 얼마예요? RC에서 R. 요 두 점이죠.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저항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자꾸 안 보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자꾸 보이니까 배터리를 단락하고 이어버리고, 그죠? 이어버리고 C에서 바라보는 거야. 요 점하고 요 점. 그러니까 결국 요 두 점이죠. 두 점 사이의 저항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두 점 사이의 저항은 벌써부터 병렬이잖아. 병렬돼서 여기 이건 다 한 점이죠. 한 점. 이건 한 점일 거 아니에요? R1, R3로 갈라졌다가 다시 R2, R4로 모이는 거지. 이렇게 그려놔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여기에 축전기가 있는 거지? 축전기에서 봤더니 R1, R3로 갈라졌죠? R1, R3로 갈라졌다가 다시 한 점에 모이지? 모였잖아요. 한 점에 모였잖아요. 그죠? 그랬다 R2, R4로 다시 갈라지죠? 이게 한 점에 모였다가 갈라지잖아. 이게 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R2, R4로 갈라져요. 그래서 다시 또 한 점으로 모이는 거죠? 갈라졌다가 모아서 C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병렬 연결이고 R1, R3 병렬 연결, 여기는 R2, R4 병렬 연결된 게 얘네가 직렬 연결된 거죠. 이렇게 저항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우를 구하려면 충전할 때 타우는 요거 합분의 이거 손에 쥐나겠어. 합분의 곱 R1, R3 그렇죠? 병렬 연결한 거 그리고 직렬 연결해 R2, R4를 똑같이 2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R 넣어서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C를 곱하는 거죠. 이게 RC 회로가 되는 겁니다. RC 회로. 그죠? 이렇게 하면 충전할 때, 방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방전할 때 똑같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방전 자체를 지금 안 하는 거지. 방전이 없으니까 방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 방전할 때 뭐 스위치를 이렇게 만약에 전원을 아예 스위치로 바꿔버린 단선을 해버리면 그때는 그냥 이 회로가 그대로 되겠지. 자,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